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제1회 신한은행 세계 기선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6일 동안 우리 바둑팬들을 들었다 놨다 또 울고 웃겼던 정말 많은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자,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게임의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선전 박정환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 진출. 이번에 왕싱아오와 박정환 구단의 결승 매치업으로 대회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가 끝나고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왕싱아오는 늘 저런 좀 뚱한 표정이고, 저는 박정환 구단이 저렇게 약간 익살스러운 미소를 좀 꼭 참고 있는 저런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별로 못 봤거든요. 정말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표정이 너무 재밌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초대 우승컵을 놓고 결승 대결을 펼치는 박정환 구단과 왕싱아오 구단 결승전은 내년 2월 25일부터 3번기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한국 기사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진출했다. 우승 상금에서 세계대회 최대 규모로 출범한 한국 주최 신한은행 세계기선전은 한중 결승전으로 초대 챔피언을 가리게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구 관심 있게 보셨죠. 바로 당이페이. 중국의 중국 랭킹 지금 고레이팅 기준으로 세계 랭킹 4위입니다. 당이페이 선수. 이번 대회에서 워낙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준결승전이 펼쳐질 때만 해도 박정환 구단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정말 훌륭한 내용으로 완승을 거뒀죠. 아직도 하이라이트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당이페이 선수의 마지막 이제 쿠쿠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죠. 박정환 구단이 이번에 그 신한은행 그 공식 유니폼이죠. 저 가디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블랙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 블랙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흑과 백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이 검은색과 회색, 그 하얀색 그 바탕의 색깔을 두 번씩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돌을 가려서 흑이 나오면 검은색, 백이 나오면 저 회색 옷을 입고 바둑을 둡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데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 박정환 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4판을 뒀는데 모조리 흑을 잡았습니다. 모두 이 블랙 가디건을 입고 대국을 임했습니다. 바둑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별로 불리한 장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진행됐지만 2시반을 이겼습니다. 송태곤 해설자는 박정환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을 참 잘 상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이 당이페이를 상대하는 방법을 박정환 구단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정환 구단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중국의 2004년생 왕싱아오입니다. 이 신진서의 뒤를 이어서 고레이팅에서도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의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죠. 왕싱아오 선수가 이번 대회에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요 바둑도 제가 하이라이트 올린 게 있으니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왕싱아오가 정말 잘 두더라고요. 확실히 잘 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결승전은 내년 2월 25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우승 상금은 4억입니다. 자, 이번 대회는 제한 시간이 기본 30분에 매수 20초씩 추가되는 피셔룰, 세계대회 사상 가장 짧은 제한 시간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메이저 세계대회 한중 결승전은 올해만 6번째가 성사가 됐고요. 1월 달에 변상일 선수가 커제를, 그리고 2월 달에는 신진서가 왕싱아오를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6월 달에 박정환 선수가 양카이언 선수에게 패했고요. 그리고 소팔에서는 신진서가 투샤오이를 잡았지만 랑커베에서는 다시 한번 당이페이가 신진서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팽팽한 한중 결승전이 올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부 다 3번기 2대1 승부가 났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고요. 자, 왕싱아오의 모습이죠. 자, 대진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박정환과 왕싱아오의 상대 전적이 나오네요. 3차례 대결을 펼쳤는데 2승 1패. 그러니까 박정환 기준으로는 1승 2패죠. 1승 2패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또 하나의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은 이 후지치베 대회에서도 한국 기사로는 혼자 4강에 올랐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1명, 중국 2명, 일본 1명의 4강 구도였다. 이번 신한은행 기선전과 똑같은 구도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싱아오 선수는 김지석, 박민규, 신진서 이렇게 한국 선수 3명을 이기고 4강에 진출해서 4강전에서 시바노 도라마로 일본 선수를 이기고 올라갔고, 박정환 구단은 슈아옹, 양카이언, 이치리키료 그리고 당이페이, 중국들, 대만 하나, 일본 하나 정말 다양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 이게 독특한 게 굉장히 많아요. 30분에 20초 피셔, 그리고 모든 대국을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나눠서 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박정환 구단은 4판을 모두 흙을 잡았고요. 4판을 모두 오후 2시에 대국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국내 기전은 오후에 대국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 10시 대국은 이 선수들에게 좀 낯설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정환 구단은 정말 공교롭게도 매 경기 추첨이었는데도 모든 경기를 흙을 잡았고 모든 경기를 오후 2시에 뒀습니다. 이것도 컨디션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승 상금이 4억이에요. 준우승은 1억입니다. 3억짜리 결승전은 이제 내년 2월 25일날 열립니다. 자, 이 두 선수가 국후에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인터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란 없다. 32 챔프 도전. 박정환. 내 여친은 AI.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살의 베테랑 기사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 결승에 오른 감회는 남다르다. 나이도 찼고 이제 세계대회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기도 했던 박정환은 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 우승 상금 4억에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에 올라 초대 챔프를 노린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선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박정환 구단의 인터뷰입니다. 결승에 오른 소감은 32강전을 둘 때만 해도 결승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두자는 마음이었는데 편안하게 마음을 가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오늘 대국, 그러니까 당이페이와의 대국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꼭 이기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초중반에는 우세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상대가 흔들어 와서 좀 당황했다, 좀 흔들렸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후반에 흔들린 이유는 이 패가 생겨서 멘탈적으로 바둑 자체로도 많이 흔들렸고, 패감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잡으러 가면은 진다고 판단해서 쉽게 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당했고, 그래서 미세해졌다. 제가 너무 형세를 낙관한 것 같다. 초읽기 때 여전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에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바둑 내용을 보셔야 알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게 별로 흔들리진 않았는데, 3자가 보기에는, 근데 박정환 구단은 흔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박정환 구단이 8강전에서 이치리키료 선수 대마 다 때려잡으면서 엄청난 공격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좀 박정환 구단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32강전부터 바둑이 좀 두텁게 짜였고, 제가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상대들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32강전부터 8강전까지는 내용이 좋았던 것 같다. 박정환 구단도 인정을 하죠. 본인이 내용이 괜찮았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흙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관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좋아하지 않고 잘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상대방들이 실리를 파면서 좀 버틴 것도 있어요. 그거를 박정환 구단이 잘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제한 시간이 나오죠. 박정환 구단에겐 좀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리하진 않은 것 같다. 시간을 아끼려고 초반에 빨리 두다가 판을 그르칠 수 있다.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고 빨리 둬야 할 때는 빨리 둬야 한다. 시간 관리가 정말 어려운 기전이다. 그렇죠. 이번 대회는 기본 시간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 선수들이 이 제한 시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초반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AI를 거의 여자친구처럼 생각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끼고 살려고 노력하면 초반에 세지지 않을까 싶다. 잠들기 전에는 태블릿 PC를 거치대에 놓고 사활 문제를 풀다가 잔다. 와, 박정환 구단이 아직도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AI를 활용하다 보면 끝없이 수를 파고들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파고드는가? 이제 뭐 모든 수를 이렇게 다 찍어주니까 그걸 다 외우는 이런 암기 관련한 문제 같아요.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끝없이 파고들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차피 까먹는다. 변화를 다 기억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인 만큼 한계라는 게 있으니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을 접했을 때 흐름을 습득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둬야 한다를 느낀다. 그것만 잘해도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 야, 요게 아주 중요한 멘트인데요, 여러분. 야, 요거 사실 근데 이해는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렵긴 합니다. 흐름을 습득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둬야 한다를 느낀다 라는 박정환 구단의 얘기였고요. 3월 문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요거 관심 가더라고요. 결혼은 언제쯤 하나? 한국 나이로 32, 이제 내년이면 33이 되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잖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예전에 30 전에 무조건 하리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다. 이제는 37 전에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한 5년 남았어요. 박정환 구단 5년. 5년이면 뭐 충분합니다. 네, 굉장히 눈이 높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박정환 구단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많아요. 13살에 입단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실력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 이렇게 얘기해요. 2점까지는 안 되고 선에 7개, 8개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2점까지는 아닌데 선에 거꾸로 덤을 받는 정도예요. 거의 2점 차이라는 거예요. 13살의 박정환 구단과 지금 32살의 박정환이. 그만큼 자신의 바둑이 지금 더 성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박정환 구단이 대답을 했고요. 본인을 뺀 세계 탑3. 신진서 구단이 독보적 1위, 그리고 왕싱아오와 딩아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디에 위치를 하나? 신진서 구단이 저 위에 있고 바로 아래엔 없는데 좀 더 내려오면 딩아오, 왕싱아오 구단이 나온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제가 있을 것이다. 좀 겸손한 것 같다라고 기자가 얘기했더니 아니다, 냉정한 것이다. 바둑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박정환 구단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이 저 위에 있고 그 좀 내려다 보면은 이제 딩아오, 왕싱아오 구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진서를 굉장히 높게 치고요. 좀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인터뷰예요. 올해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이번 대회 전까지는 점수가 좋지 않았지만 연말에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한 70점에서 8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네, 올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죠? 바로 양카이언과의 출란배 결승전 6월달이었죠. 그때 이제 마지막 최종구에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상대가 까다롭게 추격해왔고 제가 실수를 많이 했다. 그렇게 역전당했다. 그래서 이제 세계대회와 인연은 안 닿나 보다 생각을 했다라고 박정환 구단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겨냈나? 뭐 헬스장에서 네, 이거 유명하죠.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헬스장에서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 달 정도. 싱하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결승 상대는 11살 어립니다. 박정환 구단보다. 왕싱하오 선수는 저보다 11살 어리지만 예전부터 인터넷으로 수많은 연습 바둑을 두어왔다. 그때도 정말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전투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약점들까지 다 보완해서 정말 더 강한 기사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승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 내가 다시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번에는 정말 운 좋게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는 요즘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왕싱아오지만 꼭 한번 이겨보겠다는 마음이 크다. 남은 기간 정말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대국하면 내가 좀 열세이지만 아직 결승전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왕싱아오가 어떤 데서 흔들리고 어떤 게 약점인지 지금부터 잘 연구해보겠다. 이런 박정환 구단의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계획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 그리고 축하 문자도 좀 확인하고, 네,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왕싱아오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돼 정말 기쁘고 오늘 4강전은 순조롭게 풀렸던 것 같다. 잘 우세를 마지막까지 잘 지켜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습 대국을 정말 많이 했고요. 특히 이 피셔 방식, 이거를 중국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피셔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많이 연습을 했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박정환 구단과의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왕싱아오가 아주 진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살 넘는 차이가 나지만 박정환 구단은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실력 또한 변함없이 세계 최정상급이다. 나이 차이는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는 왕싱아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가장 부담감이 컸던 대국은 어떤 대국이었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8강전에서 신진서 구단과의 대국이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컸고 상대의 실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는데, 하지만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형세가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우세를 지켜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에 역시 연습 대국을 좀 할 생각이고 결승전까지 실전 감각을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몇 가지 준비할 것이고 특별한 다른 건 없다. 평소처럼 준비하겠다. 구체적인 전략도 몇 가지 준비하겠다라는 왕싱아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강부터 8강까지의 6판의 내용입니다. 4강 2판, 8강 4판인데 재밌는 게 전부 다 흑이 이겼어요. 8강전 4판, 4강전 2판 모두 흑이 이겼고요. 그리고 16강전으로 범위를 넓혀도 14경기 중에 10경기를 흑이 이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회에서 흑이 유독 승률이 높았던 거는 처음 봐요. 보통 중국 대회는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100의 승률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6집 반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한쪽이 흑이 좀 이긴다고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번 대회는 유독 흑이 많이 이겼어요. 특히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32강전부터는 16강전, 16강전보다는 8강전, 8강, 4강은 아예 흑이 전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결승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상위로 올라갈수록 흑번, 특히 이 신한은행은 다른 대회랑은 다르게 시간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피셔 방식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흑이 좀 유리하다. 속기로도 쓸 때는 흑이 좀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원래 있거든요. 그런 게 정설로 있는데 이번 신한은행에서도 그것이 좀 입증된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결승전에서도 흑번 승률이 더 높을지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한은행 이 가디건 유니폼을 제공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면에도 이쁘게 나오고요. 흑과 백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대회에서도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이제 제한 시간, 이 30분이라는 짧은 제한 시간, 그리고 한 수에 20초가 늘어나는 파격적인 이제 피셔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일단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회가 진행될수록 재밌다. 이 바둑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만에 끝이 나니까 보는 맛도 있고 좀 덜 지루하고 좀 스피드하고 그래서 관전하기엔 너무 좋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더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흥행 자체도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경기가 또 중계가 되고 또 2시간에 2시간 반의 시간이 끝나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몰입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돼서 상당히 좀 흥행이 많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대회를 계기로 다른 세계대회들도 제한 시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짧아지는 세계대회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는 참 성공적으로 좀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거 좀 좋았던 점들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32강 지금 대진표인데요. 자, 매 라운드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위 추첨을 했습니다. 단 자국기사끼리는 피한다 라는 이제 룰을 적용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대진운이 있었고 정말 지옥의 조를 계속 뽑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첫 판에 중국의 리시엔하오, 두 번째 판에 딩하오, 세 번째 판에 왕싱하오. 특히 이 딩하오와 왕싱하오는 세계 랭킹 2, 3위 정도 되는 선수예요. 신진서가 1위인데 2위와 3위를 연속해서 만나는 이런 정말 지옥의 조를 뽑았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자, 이런 조가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좋은 조를 뽑은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작위 추첨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대회 흥행을 봤을 때는 이제 바둑 대회도
이 랭킹에 따라서 이 랭킹 높은 선수와 하위 선수가 먼저 만나고 강자끼리는 최대한 안 만나게 이렇게 좀 조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승전에서는 무조건 1번 시드와 2번 시드가 마지막에 만날 수 있게, 그전에는 만나지 않는, 보통 테니스 대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바둑은 이걸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둑은 일단 공식적인 세계 랭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 대진표를, 이 점수를 어떻게 랭킹을 매기느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중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면 사실 이게 또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떠면 그 대회 성적에 따라서 차기 대회는 좀 이런 식으로 시드를 매길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강자들이 너무 초반에 만나서 이 탈락을 해버리면 대회 흥행에도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독 이번 대회에 좀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 그리고 오전과 오후 대국이 나눠져 있어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연속 오전 10시 대국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대. 이것도 무작위 추첨인데 그 대진표에 따라서 오전이냐 오후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 오전에 걸린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무리 그냥 뭐 어차피 운이다라고 5대5 확률이다라고 해도 이게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좀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차기 대회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대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재밌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승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2월 25일부터 펼쳐지는 박정환과 왕싱하오와 박정환의 결승 3번기,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우승 상금 4억의 초대 챔피언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난 6일 동안 이현욱 바둑TV를 통해서 라이브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후에 펼쳐지죠. LG배 결승전, 신민준과 이치리키루와 신민준의 LG배 결승전도 꼭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6년에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바둑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